오늘은 서울에서 정말 독특한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오전에는 더현대 서울에서 렘브란트와 고야의 명화를 보고, 오후에는 코엑스에서 AI 전시회와 로봇 시험까지 보고 왔습니다. 지금 시험 장소가 서울에서 과거와 미래를 하루에 봤습니다. 먼저 도착한 곳은 더현대 서울입니다. 여의도에 오면 언제 와도 느끼는 건데 여기는 백화점이라기보다 하나의 거대한 실내 도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더현대 서울 안에서 열리고 있는 미술 전시 관람입니다. 이번 전시는 톨레도 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유럽 회화사를 조망하는 전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 고야, 엘 그레코, 터너, 자크 루이 다비드 등 여러 거장의 작품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분위기가 꽤 고급스럽고 차분했습니다. 요즘 전시회들이 사진 찍기 좋은 공간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시는 확실히 작품 자체에 집중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냥 예쁜 그림을 보러 오는 전시가 아니라 유럽 회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전시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부터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까지 흐름을 따라가며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을 하나씩 보다 보면 시대마다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조금씩 보입니다. 초반에는 권력자나 귀족의 초상화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강하게 보여주는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으로 치면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그 시대의 초상화는 자기 이미지를 설계하는 도구였던 것 같더라고요. 화려한 옷감, 당당한 자세, 시선 처리, 배경까지 그림 안의 모든 요소가 인물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교화나 신화적 장면들이 이어졌는데 여기서는 그림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담는 매체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고전 회화는 어렵지만 이번 전시회는 도슨트 설명 섹션도 있고 작품마다 QR 등으로 설명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냥 먼저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인물들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가장 밝은 부분이 어디인지만 봐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 같은 작가의 그림을 볼 때는 빛과 어둠을 꼭 보게 됩니다. 단순히 밝고 어둡다가 아니라 빛이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을 어떻게 드러내는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렘브란트 작품은 인물의 외형보다도 그 안에 있는 시간, 감정, 고요함 같은 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림 앞에 서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리고 고야 쪽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고야는 스페인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 알려져 있고 이번 전시에서 그의 작품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고야의 작품을 보면서 느낀 건 그림이 단순히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인간의 감정과 시대의 공기를 담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전시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유명 화가 이름만 나열된 전시가 아니라 작품들 사이에 시대적 흐름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권력의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신화와 종교, 일상과 인간, 풍경과 감정, 그리고 점점 더 개인의 내면으로 이동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묘하게 오늘 후반부에 보게 될 AI 전시회와도 연결되더라고요. 옛날 화가들이 사람의 얼굴과 감정을 캔버스에 담으려고 했다면 요즘 기술은 사람의 말, 행동, 표정, 환경을 데이터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결국 시대는 달라도 질문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남기는가?
전시회 관람 팁을 드리자면 첫째, 가능하면 시간 여유를 갖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작품 수가 많아서 관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설명 캡션을 천천히 읽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고전 회화는 배경을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도슨트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디오 가이드와 도슨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면서 든 생각은 명화는 오래된 그림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은 질문이구나 였습니다. 잠시 명화를 같이 관람해 보시고 AI 전시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더현대 서울 전시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코엑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코엑스에 도착해서 먼저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동경이라는 일식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는데요. 전시회 보고 나면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잖아요. 그래서 AI 전시회 들어가기 전에 든든하게 충전했습니다. 맛은 전체적으로 깔끔했고 코엑스 안에서 식사하기 좋았습니다. 이제 코엑스 AI 전시회에 입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AI 전시회는 인공지능 기술, 기업 솔루션, 로봇, 생산성 도구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입구부터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현대 전시회가 조용히 과거의 예술을 바라보는 공간이었다면 여기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라고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요즘 AI가 단순히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로봇과 결합되는 흐름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로봇 시연 구간입니다. 오늘 프리스마 AI 시연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시선을 끈 건 역시 사족보행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조치가 가능하겠죠. 오늘은 그 역할을 사족보행 현장에서는 휴머노이드와 사족보행 로봇 속에 음성 인식 기반 동작 시연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애교졌더라고요. 사족보행 로봇은 움직임이 정말 아주 신기했습니다. 유연하게 다리가 움직이고 4개의 다리로 균형을 잡고 움직이는데 그냥 기계가 걸린다는 느낌보다 마치 주변 상황을 인식하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생명체 같은 느낌도 지금 들었습니다. 시연 장소가 평평한 전시장이라서 다소 제한된 환경으로 경로를 특히 방향을 바꾸거나 멈췄다가 다시 움직일 때 로봇 기술이 이제 실험실 안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반지에도 즉시 보고를 합니다. 이런 로봇들은 앞으로 재난 현장, 물류, 보안, 시설 점검 같은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겠다는 상상이 바로 됐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먼저 찾아서 공복까지 굴리는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휴입니다. 사람처럼 서 있고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때로는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려갈까요? 기술적으로 신기한 걸 넘어서 약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사람을 닮은 로봇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잘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 로봇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들어올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현장 보도에서는 음성 명령을 기반으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동작하는 피지컬 AI 로봇 시험도 소개되었습니다. 기술과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결합이 돼서 일상적인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 보였습니다. 예전 로봇은 정해진 명령을 반복하는 기계에 가까웠다면
앞으로의 로봇은 사람의 말과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사람이 좀 덥다고 말하면 단순히 문장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보고 에어컨을 조절하거나 불을 가져오는 식의 미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많아 보입니다. 움직임이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고 실제 생활 속에서 안전성, 비용, 유지 관리 같은 문제도 중요할 겁니다. 네, 고개도 같이 움직이고요. 하지만 오늘 직접 보니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AI는 이제 화면 안에만 있는 인사를 기술이 하고 아니라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몸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오고요. 오늘 하루가 더 흥미로웠던 이유는 바로 이 대비 때문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수백 년 전 화가들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봤고 오후에는 AI와 로봇이 인간의 행동과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려 왼쪽 하는지 분들께 봤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예술은 인간을 캔버스에 남겼고 미래의 기술은 인간의 행동을 데이터와 동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돌았을 때 사진 찍어주시면 좋겠죠?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걸어본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구독과 좋아요는 오늘 행운을 가져다 드립니다.